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온상으로 지목된 우편투표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매우 부정확하고 비용도 많이 들며 심각하게 논란이 많은 전자투표기 역시 없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우편투표 사기극 그리고 완전히 실패한 전자투표기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면서 공정하고 정직한 선거가 없고 강력한 국경이 없다면 그 나라는 더 이상 나라라고 할 수도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과 관련해 그동안 부방대 등을 통해 한국의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 및 제도 개선 운동을 벌여온 자유우파 신당 자유화혁신의 황교안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우편투표 폐지 및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 선언, 우리가 옳았다, 한국의 사전투표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간으로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과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우편투표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나는 우편투표를 폐지하기 위한 운동을 이끌 것이라면서 우리는 민주당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부정을 저지르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할 이 노력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2026년 중간선거의 정직성을 가져오기 위한 우편투표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현재 세계에서 우편투표를 사용하는 유일한 국가라면서 다른 모든 국가는 대규모 투표 사기 문제로 인해 이를 포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기회에 대단히 부정확하고 매우 비싸며 심각한 논란이 된 전자투표기도 없앨 것이라면서 전자투표기는 정확하고 정교한 워터마크 종이보다 10배나 비싸고 속도도 느리며 선거 당일 저녁에 누가 이겼고 졌는지에 대한 의심을 남긴다. 반면 워터마크 종이는 선거 직후 누가 이겼고 졌는지 더 빠르고 선거 결과에 어떤 의심을 남기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완전한 재앙인 전자투표기를 사용한 우편투표 사기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면서 공정하고 정직한 선거, 강력하고 힘있는 국경이 없다면 국가의 외형조차 없을 것이라는 걸 기억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주들은 단지 투표를 개표에 집계하는 연방정부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걸 기억하라면서 그들 즉 각 주는 미국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연방정부가 국가의 이익을 위해 말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경 개방,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 트랜스젠더와 모두를 위한 워커 등 끔찍한 극좌 정책으로 인해 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우편투표 사기 없이는 사실상 당선될 수 없다면서 우편투표를 통한 선거는 결코 공정할 수 없다는 걸 특히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공화당은 선거의 정직과 정의를 되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우편투표 사기극 그리고 완전히 실패한 전자투표기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면서 공정하고 정직한 선거가 없고 강력한 국경이 없다면 그 나라는 더 이상 나라라고 할 수도 없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이 같은 내용을 올린 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대해 우편투표는 부패했다면서 우편투표를 폐지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일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들이 작성 중인 행정명령을 통해 폐지를 시작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듯이 그곳은 너무 부패해서 일부 사람들은 5장, 6장, 심지어 7장의 투표용지를 배달받기도 한다면서 그래서 우편투표를 중단해야 하며 이 같은 노력을 공화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하는 어느 것보다 더 큰 문제다. 나를 믿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의 엘먼도프 리처드슨 기지에서 이뤄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 이뤄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우편투표 제도 탓에 미국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고 그 때문에 당신이 패배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소개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 폐지와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를 선언했다. 우리가 옳았다. 사전투표도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최대 선진국이자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도 부정선거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그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지목되어 온 우편투표, 한국의 사전투표와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상당히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우편투표와 전자투표기 폐지 움직임이 미국의 현직 대통령에 의해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절대로 부정선거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한국의 선거관리 시스템은 완벽하다. 이따위 헛소리를 지속적으로 짓거려온 조갑제를 비롯한 한국의 소위 부정선거 걸핏하면 음모론 운운하는 자들, 정치권이나 혹은 무슨 일부 퇴직 언론인이나 혹은 현직 언론인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 지금 미국에서 흘러가고 있는 저런 움직임,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 움직임들을 보면서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런 흐름들을 보면서도 한국에서는 절대로 부정선거가 있을 수 없다. 한국의 선거관리 시스템은 완벽하다.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완벽하게 선거관리를 수행한다. 이따위 소리를 짓거리는 사람들은 정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보가 아니면 아주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혹은 바보이기도 하고 사악한 사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고는 한국에서 선거관리가 완벽하다, 이런 헛소리를 입에 올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실제로 지난 2020년 4.15 총선 이후 선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앞으로 제대로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그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제대로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갖고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실체적 진실은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밝힌다 하더라도 한국의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단히 심각한 의혹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거는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명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미국의 우편투표는 폐지해야 한다. 또 미국의 전자투표기도 없애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조갑제 같은 인간들 말입니다. 한편 자유와혁신의 황교안 대표는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국민연대를 제안했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엄청난 인권유린, 인권 탄압을 겪고 있는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국민적 연대 움직임을 강화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총연대하자는 뜻으로 윤 대통령 석방 국민연대를 긴급 제안했다. 제가 연대를 제안한 이유는 그것이 지금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계엄을 결단했다. 계엄령을 선포했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천만의 말이다. 계엄령 선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이다. 우리는 계엄의 본질을 보아야 한다. 좌파들이 뒤집어 씌우는 프레임에 걸려들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황 대표는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내란이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헌의 본체인 대통령이 무슨 국헌을 문란케 한다는 말인가? 내란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계엄의 본질은 결국 부정선거 척결이었다. 또한 민주당이 입법 독재, 예산 삭감,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수사를 하는 검사 탄핵, 공직자 임명 방해 등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다 맡고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던 당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 시 가장 먼저 선관위의 계엄군이 투입됐다. 그 숫자도 297명으로 국회에 투입된 280명보다 더 많았다. 중앙선관위 청사, 중앙선관위 산하 여론조사 심의, 수원 선거연수원 등 부정선거 관련 핵심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계엄군이 들어갔던 것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그리고 김용현 국방장관도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계엄의 본질은 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조치였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어서 그런데 정치인들은 엉뚱한 소리만 했다. 즉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봤다. 무엇이 캥기는지 부정선거 얘기는 온데간데 없이 내란이라는 프레임만 걸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그러나 정말 기가 막힌 일은 따로 있다. 민주당이 만든 내란 프레임에 부정선거 세력이나 반국가 세력이 동조하고 언론이 나팔을 분 것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은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내란 운운하며 스스로 내란당을 자처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무슨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를 보고 인간적인 배신의 문제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카르텔, 반국가 세력 카르텔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내린 구국의 결단인 계엄을 내란으로 치부하는 순간 나라를 공산주의 세력의 통째로 갖다 바치는 매국이 시작된다며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은 그야말로 불법 탄핵이었다.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법원 쇼핑을 통해 불법 체포영장을 받아내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인들의 말이 앞뒤가 안 맞아도 무조건 탄핵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본질은 가릴 수 없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의 최종 목적은 부정선거 발본색원이었다. 비상계엄의 본질은 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였다면서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치열한 체제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첫 출발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되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건강 문제, 실명 위기를 따지기 전에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황 대표는 언제까지 저들의 프레임에 저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것인가? 도대체 누가 국헌을 물랑케 했나? 국민의 표를 도둑질한 부정선거 세력들인가? 아니면 그런 세력들을 발본색원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민들에게 그들의 소중한 주권을 되돌려주려 했던 윤 대통령인가라면서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선거를 통해 탈취해서 공산주의 체제로 바꾸려는 세력들이야말로 내란 세력 아닌가라고 질타했습니다. 황 대표는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심지어 러시아 푸틴 대통령까지도 부정선거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20년 미국 대선에서의 부정선거 전모가 조만간 다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부정선거는 세계적인 이슈가 되어버렸고 그 근원지로는 중국 공산당이 지목되고 있다. 치욕스럽게도 우리나라가 A웹을 통해 전세계 부정선거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부정선거 세력의 발본색원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재명 정권은 친중 종북의 행태를 보이며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우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체제전쟁에서 좌파 세력이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인 부정선거를 밝혀내야 하지 않겠는가? 전 세계가 부정선거를 규명하고 있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 정치인들만 모르는 척 하는가? 더 이상 모르는 척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지금 윤 대통령 석방을 외치는 것은 그것이 공산화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 대한민국이라는 급행열차를 멈출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파 정당과 국민들 모두 윤 대통령 석방을 외쳐야 한다. 친윤 반윤을 나누며 이해득실을 따질 정도로 우리는 한 가지 않다. 자유와 헌법 그리고 윤 대통령의 생명을 지켜내야 한다. 이 목표 앞에서는 모든 자유파 세력이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저 황교안은 한때 국민의힘 전신을 이끌었던 당대표로서 지금 국민의힘에 제안한다.
윤 대통령 석방 국민연대 함께 해달라. 이는 결코 자유와 혁신과 애국 시민만의 싸움이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범보수 전체, 자유우파 전체가 함께해야 한다. 국민의힘을 향한 오늘의 권면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다. 한때 몸담았던 정당에 대한 진심 어린 조언이자 충고임을 밝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자유와 혁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는 국민의힘 애국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냅시다. 연대와 단결로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세웁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황교안 대표가 국민의힘에 제안한 윤 대통령 석방 국민연대 전적으로 동감하고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와 혁신이 그동안 이제 창당대회도 하고 각 시도당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공식적으로 중앙선관위에서 8월 18일 자유와 혁신 중앙당 등록 공고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8월 18일부터 정식으로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이 되었습니다. 자유와 혁신 그리고 자유와 혁신을 이끄는 황교안 대표 이하 당직자 그리고 모든 당원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